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도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부처님 말씀 108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잘 키우려 들지 마. 잠 못 이루는 이에게 밤은 길고 지친 나그네에게는 코앞도 천리. 참다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거듭 돌고 도는 밤길은 아득하여라. 옛날 중국에 죽어가는 나무도 되살려 열매를 잘 맺게 하는 용한 재주를 가진 곽시성을 가진 늙은이가 살았다. 곱사병을 앓아 구분 등이 낙타와 닮아 마을 사람들이 타라고 불렀다. 나무 심기를 업으로 삼는 타가 심은 나무는 옮겨 심어도 살지 않는 것이 없고 잘 자라서 열매가 많이 열렸다. 이웃 사람이 까닭을 물었다. 내가 나무를 오래 살게 하고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무가 타고난 결대로 살도록 할 뿐이다. 뿌리는 뻗어나가기를 바라며 북돋움은 고르기를 바란다. 옮겨 심어도 흙이 본디와 같기를 바라고 빈틈이 없이 다지기를 바란다. 심을 때는 제 아이 돌보듯 하고 심고 나서는 내버린 듯이 다시 돌아보지 않으면 타고난 그대로 오롯해진다. 나는 자람을 가로막지 않을 따름이지 커다랗고 울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열매 맺음을 억누르지 않을 따름이지 열매가 일찍 열리게 하거나 많이 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 저 타고난 결 따라 살 수 있도록 보살피고 나면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이다. 아이를 낳은 어버이, 정치를 하는 정치인, 기업을 하는 기업가들이 새길 말씀이다. 욕심을 버려라. 지나친 욕심은 스스로를 수렁에 몰아넣는다. 욕심스러움을 꿰뚫는 이는 이내 끊어버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 탐욕경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며 풀어낸 사람은 뜻밖의 아난다 존자가 아니라 시녀 쿠추따라였다. 쿠추따라는 어떻게 붓다에게 많이 들은 사람 가운데 으뜸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 사마와티 왕비는 쿠추따라에게 날마다 동전 8잎을 주고 꽃을 사오도록 했다. 쿠추따라는 절반만 꽃을 사고 나머지는 제가 챙겼다. 어느 날 꽃집을 찾은 붓다가 법문을 했는데 쿠추따라는 바로 욕심을 내려놓고 흐름에 들었다. 그리고 돈을 떼어먹지 않고 모두 꽃을 샀다. 평소보다 꽃이 많구나. 어쩐 일이냐고 묻는 왕비에게 붓다 가르침을 듣고 보니 그동안 제가 한 짓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몹시 부끄러웠다. 며 그동안 얘기를 털어놓았다. 왕비는 쿠추따라를 꾸짖기는커녕 붓다 가르침을 나눠달라고 한다. 머리를 조아리던 쿠추따라는 바로 허리를 펴며 말한다. 왕비님, 저는 천한 하녀입니다. 거룩한 붓다 가르침이 천한 제 입에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붓다 가르침을 알려주는 귀한 사람으로 여기신다면 붓다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건방지기 짝이 없는 말이지만 사마와티 왕비는 쿠추따라를 향기로운 물로 목욕을 시키고 높은 자리에 모시고 손 모아 법문을 청해 듣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남녀 차별을 드러내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점수 56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5점으로 4년 내리 꼴찌를 했다. 끝간데 없는 남성 중심주의가 빚어낸 작품이다. 뜻이 바로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몸을 근신하고 말을 조심하고 음식을 알맞게 먹으며 참다움을 김매는 일로 삼는다. 다사로움이 멍에 벗기고 정진은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내소이다. 물러섬 없이 나아가면 근심이 사라지고 되돌아오지 않는다. 밥을 빌려간 붓다에게 밥은 주지 않고 농사를 짓는 바라문 바라드 와자가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그대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나서 드시라. 고 시비를 건다. 붓다는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갈고 뿌린 뒤에 먹는다. 하고 답을 한다. 그러자 스님이 멍에나 쟁기날이나 모리 작대기 소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어째서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린다. 갈고 뿌린 다음에 먹는다고 말하느냐고 되묻는다. 붓다는 믿음은 씨앗이고 고행은 비이며 슬기로움은 내 멍에와 쟁기, 부끄러움은 쟁기자루, 마음 챙김은 내 쟁깃날과 모리 작대기라고 하면서 위에 있는 개송을 읊는다. 동량은커녕 쪽박을 깨는 느닷없는 말에 붓다는 낯빛 하나 바뀌지 않고 나도 그렇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이어간다. 주눅 들지 않는 이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가? 뜻을 바르게 벼린 끝에 나온 굳은 믿음에서 온다. 이 굳은 믿음이 한결같음으로 이어진다. 말부림은 올바른 뜻부림에서 오는데 뜻이 바로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참다움이 드러날 때까지 참고 견뎌야. 싸움터에서 화살을 맞고도 견디어내는 코끼리와 같이 나는 비난을 참아내리. 질이 나쁜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 아름다움을 뽐내던 마간디아. 아무리 아름다운 몸일지라도 똥오줌 피고름이 가득 차 있으니 겉모습에 매달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붓다 말씀에 앙심을 품는다. 뒷날 우데나 왕 둘째 왕비가 된 마간디아는 성 안 사람들을 부추겨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욕을 퍼붓도록 한다. 스님들이 아침 일찍 밥을 빌러 성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강도, 못된 놈, 바보, 낙타, 황소, 얼간이, 지옥에나 갈 놈, 짐승 같은 놈, 구제받지 못할 놈이라며 욕을 퍼부었다. 스님들은 탁발은커녕 쫓기듯 절로 돌아와야 했다. 아난다가 붓다에게 말씀드린다. 이 도시 사람들이 저희에게 갖은 욕을 퍼붓고 있으니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붓다는 만약 다른 곳으로 갔다가 그곳에서도 비방을 퍼붓는다면 어디로 가야 하지?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겠지요. 그곳에서도 또 욕을 퍼붓는다면 그때는 또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야겠지요. 이 말에 붓다는 그래서는 안 된다. 어려움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어려움이 가라앉은 다음에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며 저 위에 있는 개송을 읊는다. 올바로 살더라도 뜻하지 않은 봉변을 겪기도 한다. 그럴 때 물러서면 사람들은 비난을 겪을 만했다고 여길 것이다. 어렵더라도 참다움이 드러날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 사이좋게 3. 그대들은 힘을 모아 그릇됨을 물리쳐야 한다. 키질하여 쌀 겨처럼 날려버려라. 사람이 엎드려 피라미드를 쌓을 때 힘이 세고 덩치 좋은 사람이 아래 엎드리고 가볍고 힘이 없는 사람이 위로 올라간다.
그런데 경기 대부분은 센 사람이 여리고 서툰 사람을 누르고 올라선다. 문제는 이런 경기를 보고 좋다고 웃고 손뼉을 친다는 데 있다. 나도 모르게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기울여도 저런 경기가 이런 게 세상살이야 하면서 센 사람이 여린 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장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화놀이를 하면서 평화를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하고 여러 해 고민을 했다. 사이좋게 삶이라고 뜻을 세웠지만 알리기 쉽지 않았다. 평화든 사이좋게이든 관념으로 와 닿으면 힘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묻기로 했다. 2030년 우리 아이가, 내 동생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냐고. 여기에 화답하듯이 외친 늙은이가 있다. 저는 사랑하는 자식 넷과 손자 7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세상은 모두가 넉넉하고 품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길을 쓰고 발버둥 치면서 서로를 밟고 올라서는 세상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다름 아닌 버니 샌더스 말씀이다. 조계사 앞마당에 책이 30권 밖에 들어가지 않는 꼬마 평화도서관을 연 까닭이 여기에 있다. 누리 곳곳에 평화 풀씨를 뿌리기. 이번이 11번째 평화 풀씨인데 우리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나라 땅에 10,000개를 뿌리려고 뜻을 세웠다. 7천만이 모여 사니까 7,000명에 하나씩. 힘 모아 맞서면 이길 수 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홀로 우뚝하다. 온 누리가 괴로움에 빠져 있으나 내 마땅인 마음 놓고 살도록 하겠다. 고타마 붓다가 태어나며 읊었다는 노래. 버니 샌더스가 외쳤다. 그거 알아? 어쩔 수 없어. 코크 형제나 억만장자들을 어떻게 이겨. 뭘 해도 소용없어. 난 포기할래. 이것이 바로 저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말씀드리는데 절망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힘 모아 맞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얘기를 들으며 떠올린 고타마 붓다 말씀이다. 붓다는 나는 이제껏 나라나 기업 또는 제도나 풍습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다. 알고 보니 내가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이나 법관, 대기업 회장이나 내가 다니는 가게 사장과 똑같이 우뚝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온매 기죽어 하며 괴로움 속을 헤매고 있다. 이를 널리 알려 모든 사람이 제 권리를 찾아 다리 쭉 뻗고 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는 적발입니다. 처음 꽃 한 송이 피기가 어렵지 한 송이 피고 나면 연달아 피듯이 먼저 알아챈 사람이 손을 내밀어 나중한 사람과 사이좋게 어깨동무하며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며 살 길을 연다. 버니 샌더스가 말하는 코크 형제는 누구인가? 석유기업 코크 인더스트리 대주주인 찰스 코크와 데이비드 코크는 올해 포브스 세계 부호 순위에서 저마다 400억 달러 자산으로 공동 6위에 올라 있다. 두 형제 자산을 합치면 800억 달러로 1위인 빌 게이츠보다 많은 세계 으뜸 부자 형제다. 이 형제는 미국 보수단체와 연구기관, 공화당 후보들 돈줄이다. 코크 형제는 자유시장 경제를 감싸는 단체, 싱크탱크와 학교에 1억 9,600만 달러를 기부해 왔다고 알려졌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참 날씨가 포근하고 햇살이 따뜻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